이건 뭐냐면 막걸리 잔이죠. 막걸리 방공법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술 먹고 제일 많이 걸린 게 뭐냐면은 그 한국 전쟁 때 이제 이승만이 다리 끊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민군이 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민군들 들어와서 소년병, 소녀병들이 뭘 했냐면 애들 한 연하문 살 먹은 애들, 10살 먹은 애들 모아놓고 아동단 학교를 만들어 놓고, 야, 그럼 나나 이제 거기서 뭐 행진도 하고 노래도 가르치고 했는데, 제일 많이 가르친 노래가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진 자국하는 그 김일성 장군의 노래라는 게 있죠. 그 노래를 이제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어렸을 때 배운 노래는 또 오래가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잊어버려도 동요는 잘 안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국민학생 때 그 배운 노래들. 근데 그거 이제 술 먹고 있다가, 야, 너 생각나냐? 생각나. 하다가 장백산 줄기줄기 불러봐라 했더니, 뭐,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진 자국 하면 옆 테이블에서도 그 노래 다 하니까 그거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막걸리 방공법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면, 뭐 하고, 이제, 여보시오, 그거 부르면 어떻게 하는데, 그걸로 다 잡아다가 재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걸리 방공법 시대였는데, 그때 정말 웃기는 사건이 뭐냐면은, 그 막걸리 방공, 우리 박원순 변호사가 쓴 책이나 뭐, 그 국가보안법 다른 것들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집을 철거반원이 들이닥쳤어요. 무허가 판잣집. 옛날에 무허가 판잣집이라고 해서 그것들 이제 강제 철거를 한단 말이야. 그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같은 소설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집을 철거당하는 사람들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거반원들하고 그 참 우리 무등산 타잔 사건이라고 해서 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제가 그 유신 연재할 때 글도 하나 썼지만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 그 사건 때 이제 철거반원하고 이제 신경을 하죠. 역사를 자꾸 뭐라고 했냐면, 야, 이 김일성보다 나쁜 새끼야. 김일성보다 나쁜 놈아. 이게 반공법이에요. 반공법 위반. 고무찬양죄. 우리 지금 국가보안법에도 고무찬양죄 있는데, 고무찬양죄 이제 없어져야겠죠. 잠입탈출죄하고 고무찬양죄는 없어져야 할 것 같아. 트럼프가 잠입탈출했었잖아. 그리고 김정은한테 사랑에 빠졌다고, 김정은은 좋은 사람이라고 고무찬양 많이 하잖아. 김일성보다 나쁜 놈아가 왜 고무찬양이겠습니까? 김일성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어야 하는데, 공문을 집행하는 철거반원에게 김일성보다 나쁜 놈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김일성을 세상에서 두 번째로 나쁜 놈을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그게 고무찬양이야. 우리 성문종합영어, 옛날엔 정통종합영어라고 불렀었는데, 거기 보면은 문법에 이런 거 나오죠. 그 비교법과 최상법을 같이 쓸 수 없다. Better than the best, worse than the worst. 이런 건 이제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제일 이쁜 놈보다 더 이쁠 수 없다. 그런 논리를 적용한 거예요. 김일성은 이미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인데 그걸 어떻게 더 나쁜 놈을 만드느냐.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을, 그 신경을 한 사람을 공무집행 방해로 걸었다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근데 그 반공법으로 건 거예요, 반공법으로.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잘못 얘기해서 막걸리 방공법으로 고무찬양 걸린 사람도 있었고요. 서민호라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혁신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반공이에요. 옛날에 워낙 좀 진보적인 것 세력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서민호 선생 정도면은 혁신계처럼 됐는데, 이분이 뭘로 징역 2년을 받았냐? 이겁니다, 이거요.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기가 집권하면 김일성을 만나겠다. 이게 반공법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만약 여러 번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래도 군소정당이지만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대통령 후보로서 내가 집권하면은 김일성 만나서 면담해서 통일에 대해서 협의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냐면 북한은 그냥 타도해야 할, 탱크를 밀고 가서 밟아버려 할 건데 무슨 면담이야. 이러는 시절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김영삼 의원,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이 지명을 당한 게
김일성 만날 용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제명당한 거예요. 이게 유신 말기 이제 박정희 죽기 며칠 전이고 뭐 이렇게 무리하다가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은 거죠. 이렇게 이제 무리를 하다가 그렇긴 하지만 우리에게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을 만나겠다고만 해도 일국의 야당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당하는 그런 시절. 자, 우리가 이제 늘 하던 얘기가 북한 괴뢰예요. 괴뢰라는 게 뭡니까? 꼭두각시란 말이에요. 북괴. 어떤 국어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쪽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또 북한 괴뢰라고 하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건 뭐 세상에서 자기 동포를 그 형제를 가리키는 말 중에서 가장 그 흉악한 말. 남괴 북괴가 됐잖아요. 무슨 뭐 무협지 찍습니까? 남괴 북괴하게. 근데 이제 그 북괴라고 불렀는데 괴뢰라는 건 뭐예요? 꼭두각시 이렇게 실매달아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소련의 괴뢰다 이거예요. 김일성은 아무것도 아닌 가짜였는데 이 가짜 김일성설하고 괴뢰설이 이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 소련이 내세운 가짜였다. 그럼 괴뢰면 어떻게 돼요? 그 조정하던 소련이 없어진 지가 벌써 몇십 년입니까? 30년이 돼가는데. 근데 어떻게 북한은 망하지 않고 움직일까요? 잔뜩 가만놨나요? 30년이 지나가도 움직일 수 있게? 최소한 괴뢰는 아닌 거죠. 자동 인형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괴뢰라는 말로 북한을 부르고 싶어 했고, 부르고자 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엉뚱한 것이냐. 이렇게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이게 안 먹혀요. 그 괴뢰란 말이 이제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전범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전범 김일성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벌어졌습니까? 제가, 너무 요새 이제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그 6.25 날 한국전쟁 특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한국전쟁의 발발 이유, 그리고 어디부터가 전쟁이냐. 김일성 혼자서 일으킨 전쟁이라고는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전쟁에 대해서 주요한 책임을 져야 할 거 맞죠. 적어도 38선 전역에서 전면적인 공세를 핀 건 그건 북한임에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김일성 개인에 의해서 일어났다? 저는 굉장히 너무 협소하고 천박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 다음에 한국전쟁을 다룰 때 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전범 김일성설은 이 친일파들이 미터 새로 꺾은 거죠. 역사의 미터를 새로 꺾고 그 앞에 거는 다 무효고 여기서 카운트한다. 그래서 김일성이 38도선의 공격 명령을 내게, 마치 한국전쟁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의 명령에 의해서 발발됐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친일파들이 이렇게 자꾸 분단이 되어가는 그 상황들, 그리고 백범선생 암살당하고 다른 통일의 길들이 점점 막혀가는 그 상황을 만든 사람들은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미터 새로 꺾을 수 있게 됐다니까. 그래서 뭐 제가 그 한국 전쟁이 발발하는 데서 김일성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일성만이 전범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승만 역시 최소한 동등한 무게의 책임을 지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 따라서는 글쎄요, 그거 누가 더 책임이 무거우냐를 지금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일정하게 역사에서도 덮고 가고 잊어버리고 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남과 북에서 지금 서로 전쟁 책임을 그걸 따지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인지, 미국과 남북이 이렇게 화해를 하는 마당에 그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묻어두는 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저께 판문점에서 보고서 그렇게 화해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계속 따지는 게 맞을 것이고, 화해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 따지는 것을 좀 미뤄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